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도내 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 역시 곳곳에서 터져나와 앞으로 관련 수사도 변수입니다. 광양 황금산단에 들어설 바이오매스 발전소 관련 기획 보도. 오늘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을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도내 택시요금을 평균 15.4% 인상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여수 출신의 항일 독립유공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정영한, 이봉금, 박창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도내 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마다 조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합장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조합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조합장에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 발전에 확실한 대안이 되주기를 고대했습니다. 특히 현장 행정 강화와 함께 농사노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합원들의 물음표를 확실한 느낌표로 바꿔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이렇구나 좀 참가하셔서 또 직접 방문하셔서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쌀 수맥과 통합으로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도내 253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선거로 치러졌습니다. 학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로 치러지는 패단을 줄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약된 선거운동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현직 조합장 60여 명을 포함해 모두 440여 명이 등록을 마치면서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판까지 치열했던 선거운동만큼 불법 선거운동 역시 곳곳에서 터져나와 조합장 선거의 어두운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줄었지만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 건수가 여전히 팽배해 당락의 결과만큼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대 범죄로 판단될 경우 당선인 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선거에서 매수나 기부 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한편 여수수협과 순천농협 등 31곳의 조합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각 조합의 정관에 맞춰 신임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합장 선거. 조합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란 구체적인 방향 제시 못지않게 선거 기간 불거진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신임 조합장들의 해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유권자 33만 2천여 명 가운데 2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종 투표율이 81.4%로 집계돼 지난 1회 때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조합장들은 각 정관에 따라 내일 또는 현 조합장의 임기 종료일 이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80여 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목포지청 19명, 순천지청 15명을 포함해 모두 82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기소되고 6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정과 사전선거운동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따져보니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민의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업 추진 당시 발전소를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200개 이상 창출되고 공사 기간에는 연간 33만 명이 고용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공개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평가서를 보면 발전소가 연간 고용하는 인원은 59명뿐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투입되는 인부 역시 80명에 불과해 평가서에도 해당 지역의 일부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광양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전력 부족을 우려해 투자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전력의 여유분이 충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거도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공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식품 산단 쪽에 만약에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뭐 면밀히 검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수십 년 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발전소 인근의 택지 개발 사업이 수포가 되어 오히려 지역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구가 지금 약 한 20년을 지금 끌고 있어요. 그 공에 들어온다면 땅이 팔려서 개발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경우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도 밝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음 달부터 도내 택시 요금을 평균 15.4% 인상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택시 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를 받은 이후 검증 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상률을 15.4%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 146m,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이 134m,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 할증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 이내, 호출료 1,000원 등으로 조정됩니다. 최근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여수와 광양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기로 하고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수산단과 광양 명당산단에 각각 2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산업단지와 공장, 쓰레기 소각장 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지역별로 도시숲과 가로숲 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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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의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가 5.18 망언에 따른 김진태 의원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 국민소환법 도입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김진태와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단죄하고야 말 것이다. 비슷한 시각 5월 단체들은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진 못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5월 단체는 다른 정당엔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게 안 되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평화당입니다. 5.18 특별법이 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른 당들에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바른미래당은 우선 선거제도 확정 이후 다른 처리 법안을 논의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이 처벌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 출신의 항일 독립유공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정영환, 이봉금, 박창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여수 출신 독립유공자가 기존 41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 선생과 이봉금 선생은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독립만세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박창래 선생은 여수 공립수산학교 재학 시절 비밀단체인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서 도내에서 순천시와 영광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 38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최종 16곳이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영광군 2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청년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 선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순천시는 꿈꾸는 청춘 청년센터 운영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여수 지역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행사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관내 12개 업체와 함께 서울에서 마이스 유치 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모두 30여 건의 행사를 유치했습니다.